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구성이라고 하죠. 구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이제 회사 다닐 때건 언제건 그 늘 제 말과 그래 또 부딪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뭐가 빠졌다고. 그건 생각 안 해봤냐고. 그거 검토 안 해봤냐고. 그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제가 말과 그래서 빠뜨린 것을 윗분들이 지적을 해요.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만 잘하면 아까 요약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군더더기가 막 들어가고 그런 건 윗분들이 뭐 빼도 그냥 접어주고 맘마 일을 다시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본인이 위에 보고할 게 아니면 보고 받고 끝낼 거면 그냥 빼고 듣겠죠. 빼고 읽겠죠. 그러니까 빼야 될 것이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빠진 게 문제라는 거죠. 빠진 게. 어떻게 하면 빠진 거 없이 쓸 것인가. 이거는 뭐 보고서나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할 때뿐만이 아니고 대화에서나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빠진 것 없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빠진 게 자꾸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죠. 이제 빠뜨리지 않고 쓰는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제가 쓴 방법. 첫 번째는 그 보고서나 혹은 뭐 구두 보고를 할 때도 그 소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제목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양극화의 현황, 저출산의 문제점, 고령사회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제목을 달잖아요. 그러면 뭐 현황, 문제점, 대책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단어를 제가 모아봤어요. 남이 써놓은 보고서 이런 걸 다 뒤져서 그런 단어를 75개를 모았습니다. 75개. 뭐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소요예산 막 이런 단어들. 예상 쟁점 뭐 이런 단어들. 근데 이 단어들이 전부 윗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야, 그 현황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거 뭐 문제 없냐? 그거 대책 있어? 이렇게 늘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보고서에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뭐 회의 때건 뭐 일반 대화에서 늘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단어를 여러분 75개를 모아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걸려들어요. 75개 안에 다 걸려. 우리 흔히 보고서에서 추진자 많이 쓰잖아요. 추진 들어가는 중간 제목을 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추진 목적, 추진 목표,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추진 경과, 추진 경위,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여러분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 모은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추진 필요성, 추진 필요성. 그 단어를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100개도 모을 거예요. 100개도. 그래서 A4 용지에 딱 쓰셔가지고 책상 앞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거 한 장이면 다 해결돼요. 그야말로 맞는 키예요. 맞는 키. 그 우리 그 요리사 맨날 그 양념 어디다 써먹는 양념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찾아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보고서 참 잘 썼다 하는 것을 180몇 편을 추천을 했어요. 그분은 그게 일이었으니까. 사실 그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대통령은.
보고서 읽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안 읽으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일단 파악을 해야죠. 입력이 돼야죠. 근데 하루에도 뭐 무수히 많은 보고서가 올라오죠. 그때는 이제 이지원으로 온라인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거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지원이 없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걸러서 보고할 것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고리 권력이 세지는 거야. 그 사람이 보고 좀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보고 그게 권력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게이트 키핑 하는 사람이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이지원으로 하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올라가. 그냥 대통령이 고르는 거예요. 읽을 내용을. 물론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쓰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무수히 올라오는 내용들을 이제 대통령이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보세요. 왜냐면 그걸 아는 게 댓글이 달리는 시간이 되게 2시 때예요. 새벽 2시 때. 우리는 매일 올리니까 연설문이 매일 있고, 연설문 메시지 뭐 여사님 거 뭐 여러 가지가 거의 매일 있어요. 말씀 자료까지 올려드리면 댓글을 꼭 다시거든요. 새벽 2시 때 주로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새벽 2시, 3시까지 보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PC를 못 하셨으니까 이제 종이로 추려서 드리면은 거기다 꼼꼼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보셨죠. 근데 그 전 대통령까지는 그걸 안 보셨대요. 그냥 구두 보고만 받았대요. 비서실장, 그럼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자기들이 딱 해가지고 직접 실물을 안 보여주고 종합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 파워가 엄청난 거지. 어떻게 말을 입력을 시켜 드리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그리고 그분이 또 피드백도 그분만 들어. 자기가 구두로 보고하고 피드백을 들어서 그 피드백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해당 부처나 이런 데다 통보를 해주거나 하는 건데, 얼마나 자기가 요렇게 좀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가 막 되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다니까 그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장난칠 수가 없고, 그걸 뭐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180몇 편 보고서가 참 좋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말 생명수 같았어요. 거기서 중간 제목 찾는 재미가. 도대체 뭘 어떻게 썼길래, 어떤 내용을 넣었길래 좋다고 하시나. 또 이번에는 뭘 색다른 게 뭐가 있었나. 아니 기존 거보다 뭐 더 나아진 게 있으니까 좋다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걸 찾는 재미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는 보고서에 아예 소제목이, 중간 제목이 달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내용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걸 찾는 재미가. 뭐뭐 하는 뭐의 원인, 이 원인이 중간 제목에는 없어. 근데 내용상에 원인이 들어가 있어. 원인이. 혹은 경위 같은 거, 경위. 예. 그런 것들이 이 중간에서 대통령이 이 경위를 읽고 나서, 히스토리를 알고 나서 뭔가 후련했나 보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걸 넣어줘야지. 경위를 넣어줘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중간 제목에 들어갈 단어들을 한번 모아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모신 분들 보면은 다 고유의 생각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자기 것으로 굳어진 사고법이 있어요. 사고법. 그거는 이제 어떤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분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에요.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뭐 외교적 측면, 이렇게 다각도로. 그걸 뭐 패스트라고도 요즘에 유행하던데, 정치 P, 경제 E, S 사회적 측면인가? 그 다음에 T는 요즘에는 뭐 기술이 중요해서 그런지 뭐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패스트를 체크해봐라.
이게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다각도로. 그분의 그런 거죠. 요즘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조직을 진단할 때 7S 뭐 전략부터 해가지고 7S 점검해봐라. 혹은 뭐 시장을 볼 때 뭐 4P 이런 거 있잖아요. 4P 3C도 있잖아요. 3C, 3C 컴퍼니 뭐 그다음에 뭐 그 소비자도 있고 C로 시작하는 거. 이게 다각도로 보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 생산자의 입장, 시장, 뭐 가격, 코스트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4P도 뭐 프로덕트, 생산품도 보고, 그 무슨 플레이스, 시장도 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사고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보고서에서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뭐 수합 분석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식이죠. 수합 분석 같은 것도 이제 다각도로 보는 거죠. 저는 한때 이제 그 트리즈라고 있어요. 트리즈. 러시아에서 나온 건데 그 발명하는 40가지 원리. 뭐를 합해봐라, 분리해서 봐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40가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스캠퍼라고 SCAMPER 7가지 점검해 보는 게 있어요. S는 대체죠, 대체. S 스캠퍼, S 스캠퍼, SCAMPER 머리 글자 따가지고 그게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캠퍼.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는 9가지인가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다각도로 점검해 보는 거. 노무현 대통령은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게 그분의 생각법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의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냐. 그리고 반드시 벌어진 이 결과물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인과관계를 따져봐라. 인과관계를. 그리고 인과관계를 뭐 따져보는 방식이 뭐 이게 꼬리를 물고 이게 연상해 보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우리 그 마인드맵 같은 거, 로직 트리 같은 거 그리기도 하고 그게 다 어찌 보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사고해 보는 방식들이죠. 그리고 또 두 대통령 공통적으로 주로 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늘 예상하고 전망하고 예측해 보라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전망해? 어떻게 예상해?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마디로 하면 뭐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돼? 한마디로 얘기해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리더는 이 2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 그래야 조직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본다. 한마디로. 방향을 잡아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제시해 줘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전망을 얘기하고 이건 리더가 무조건 갖춰야 될 덕목이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규정해 보세요. 전망해 보세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딱 규정 내린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그 카피라고도 하고 슬로건이라고도 하고 표어라고도 하고 그런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이 한마디가 함의하고 있는 거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막 여러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때 그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해 주는 거죠. 일자리가 뭐 성장 전략입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밖에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조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있죠. 전체 숲의 모양을 보고 큰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늘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만지는데 더 힘을 쓰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생각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법에 맞춰서 내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파악해 봤어요? 그랬을 때 파악해 봤습니다. 이런 원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절대 안 그칩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또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가 뭡니까? 그래서 그분이 양극화의 뿌리를 생각하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 IMF가 뿌리였다는 걸 본인이 찾아내고 IMF로부터 시작됐다. 양극화는. 그리고 막 좋아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거는 계속 그 인과관계를 따져본 거예요.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 그걸 계속 따져본 거죠. 그래야 이제 해법이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빠뜨리지 않고 쓰는 법이고요. 세 번째는 미리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나서 뭐가 궁금할까? 사실은 저는 쓰기 전부터 그것부터 해요. 질문지부터 작성해봐요. 이제 어떤 사안에 관해서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사안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뭘까? 뭐를 알고 싶을까? 근데 뭐는 알고 있을까? 알고 있는 건 빼야 되죠. 알고 있는 건 빼야 되고 모르는 것만 써야 되는데 모르는 것 중에서도 알기 싫은 게 또 있어요. 알기 싫은 거. 근데 내가 안다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주저리 넣어놓으면 그 사람 뭔 소리? 다 됐고 궁금한 거,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사실은 조직에서 보고서를 쓰는 일은요, 조직에 혹은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건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상사마다 뭐 방법을 알고 싶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알고 싶은 분이 있고 그러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분도 있고 또 그게 또 방점이 달라요. 왓에 있는 분도 있고 하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와이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걸 잘 알고 싶은 것을 잘 찾아서 우리 정태일 차장이 연설문 좀 잘 써보려고 이 강의 듣는다고 했는데 뭐 연설문 얘기는 않고 이상한 소리 계속 하냐.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문도 청중이 돼서 청중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써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설을 듣건 남의 글을 읽건 1차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게 내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궁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해요. 그게 1차적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야 생존할 수 있거든요. 아는 사람만이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어디 가면 위험한지,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을 고마워해요. 알려주는 사람에게 충성해요. 저는 좋은 리더십은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줘. 내가 너니까 얘기해 줄게. 너만 알고 있어. 이럴 때 사람은요, 그 사람을 따라요. 너는 몰라도 돼, 이 자식아. 뭘 너까지 하려고 그래. 넌 저리 가. 그거는 울타리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편 아니야. 너는 우리 조직 사람 아니야. 이게 인간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넌 몰라도 돼. 뭐 니깟 놈이 알려고 그래. 근데 우리 조직은 은근히 임원회의를 하고 부서장 회의를 하고 팀장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거, 이게 소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아는 사람끼리만 알고 밑에는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알아요. 알 기회가 많아요. 사장님과 접촉할 기회가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모든 조직은 아래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실무는 아래로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제일 모르는 사람, 아는 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거에 저는 조직의 모든 소통에 문제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초안을 쓰고 있어요. 정작 아는 사람은 초안을 안 쓰죠. 그럼 써오면은 아는 걸로 지적질을 하죠. 이 지적질을 해서 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랫사람은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동안 했던 게 헛고생이고 막 자괴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그걸 그렇게 이런 이따위로 했냐고 짜증이 나고 너 이 자식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그럴수록 더 안 알려주고 결과물만 가지고 소통하려고 그러고 그 전에 쓰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평소에 소통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물 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서 저는 조직의 제일 높은 분과 제일 낮은 분이 아는 게 똑같은 조직이 소통의 유토피아다.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이 일어나고 일의 결과물이 좋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행복하다. 모르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모르니까 짜증나고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심리적으로 직장생활 저희가 느낄 때 1번 불안, 걱정, 근심 이게 심지어 더 나가니까 공포, 공황장애로 가거든. 좀 공황장애도 겪었고 강박, 공포 이런 것도 겪었어요. 이게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안 알려주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깜깜한 방에서 그냥 혼자 떠듬떠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아침 출근길이 발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데로 들어간다는 게 깜깜한 방으로 들어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의 뇌는 그걸 싫어해요. 하여튼 뭔 얘기하다가 생각법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생각법 세 번째 질문 얘기하다 그렇게 됐다. 질문. 알려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 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으로 글을 쓰는 거죠. 제가 옛날에 김우중 회장 모실 때 제 상사분이 김우중 회장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누락을 시켜요. 근데 그 누락된 부분을 더 열심히 준비해요. 답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김우중 회장께서 반드시 찾아요. 고수는 고수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답변을 해요. 근데 김우중 회장님은 저게 준비된 답변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게 즉흥적으로 그냥 본인이 평소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어찌 됐건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질문을 파악할 수 있으면 뭐 최고다. 아까 그 얘기하다 했다. 사람들은 궁금한 거 아는 거 알려주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들이 있어요. 뭔가를 읽었는데 뭘 알게 됐어. 뭐 그것도 좋지만 또 다음 단계로 공감을 했어. 위로를 받았어. 막 용기를 얻었어.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글도 좋은 거고 또 어떤 해법을 찾았어. 나한테 아이디어를 줬어. 막 영감이 떠올라. 통찰이 왔어.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거죠. 그렇지만 바탕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기본은.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붕 뜬 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감성적으로 막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선문답 같이 무슨 통찰을 네가 알아서 깨달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 바탕은 알려주는 거다. 빠뜨리지 않고 쓰는 거 뭘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10년 연설문을 썼어요. 김우중 회장, 정경련 회장 하실 때부터 두 대통령.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제 뭐 기념사, 축사, 격려사, 뭐 조사, 뭐 하여튼 이 종류별로
기본 구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본 구성.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이 아니고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 제가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잘 못 떠올리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관장 기고문을 써라. 그러면 칼럼 아닙니까? 칼럼의 기본 구성은 현상 진단 해법이에요. 현상을 말하고 그 현상을 진단해 보고 그 진단한 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부동산 문제건 교육 문제건 어떤 문제건 아까 우리 인재개발 원장님이나 우리 커뮤니케이션 처장님 뭐 그 전력 요금 현상 그 현황 그걸 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해법까지 다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게 그대로 그냥 칼럼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진단 해법이라는 구성 요소를 아는 사람은 저는 칼럼을 쓸 수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못 쓰는구나.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계속 무슨 기승전결이니 뭐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니 막 이것만 가르쳐 줄 거야. 그걸 어떻게 글을 쓰냐고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보고서에 큰 두 흐름이 있다. 두 흐름, 두 줄기가 있다. 한 줄기는 현황, 그러니까 현황, 문제점, 해법, 실행계획, 기대효과 이 한 줄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혹은 앞으로 있을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은 저는 조직 생활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고 일어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게 조직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일이 많죠. 그때는 이 흐름.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뭐 현황이 될 수도 있고 그 현황에 앞서서 좀 배경부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배경이 지금 어떻게든 배경은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그 고정 변수죠. 배경. 그래서 그 배경에서 일어난 지금 현황이 이런데 현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미진하다던가 아니면 뭐로부터 벗어나 있다던가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던가 뭐 그 현황 안에 그 이제 사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현황에서는 그 전반적인 걸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점을 떼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대로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 기대 효과 혹은 이게 잘 안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손해 이런 것까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윗분이 뭘 결정해 줘야 되는가. 윗분의 그 의사를 묻는 이런 걸로 이제 하나 쓰는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아까 이제 듣기에서 그 세 번째 단계인데 자기가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 그건 1번이 뭐 현황이고 뭐보다도 1번이 우선 자기의 어떤 제안, 자기의 주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왜 필요한지 이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기획할 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갈릴 수 있는데 이런 기본 구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그 구성을 세워보는 거 이런 게 좋겠다.